저는 보수에서 대표적인 극우의 오피니언 리더가 조갑제와 정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극우고요. 정규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극우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일상적 상식적 보수의 차원을 넘어선 강경 극우들이었다. 조갑제가 길거리 보수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요. 그진 제가 봤을 때 한 20년가량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권 때는 상당히 대우받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좀 소원했다가 공격을 했고, 자, 윤석열 정권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니까 지금 돌아섰다고 봅니다. 정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대기업, 정경련 이런 부분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몰두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낳는 모순들을요 다 받아들이라고 청년들에게 강요하면서요, 세상은 원래 불평한 거다라는 가치를 전파해온 그야말로 그냥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너무 추앙하는 경제적 극우였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안보적 극우, 한 사람은 경제적 극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지금 이재명과 어제 만찬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거 정체성이 중도 보수라면서 우클릭하는데, 조갑제와 정규제가 자, 이번에 윤석열에 쌓인 게 있었는지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윤석열 반대나 탄핵 찬성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찬양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는 탄핵의 찬성 정도를 보수로서 소신있게 주장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요, 이재명 찬양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찬은 이재명이가 이 두 사람을 불러가 밥을 사준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동안에 계엄 이후에 워낙 보수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찬양하는 경지까지 가면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트로이의 목마들이라고 봤겠죠. 보수 진영에 던져져서 보수 계멸을 촉진하는 트로이 목마들이다. 그래서 정규제는 이재명이하고 밥 먹고 나서 진영을 넘어 소통하고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후보가 소위 꼴통 보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건 쇼죠. 정규제가 이미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는데 뭔 골통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그야말로 반공을 기치로 해서 강경 자본주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대북 성공과 자본주의 부패의 상징인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가슴 속의 화를 어떻게 다루냐고 묻는 정규제의 말에 검찰 기소를 3번 당했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만 1, 2년 새 화를 많이 극복했다. 이것도요, 사전에 정해진 각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한테 얼마나 당해서 화가 지금 얼마나 나십니까? 자, 이재명이가 달간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을에 그런가 보다 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강이나 바다 같은 자연물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됐다. 정규제가 이재명의 선문답을 유도해서요, 놀고 자빠졌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들에게 인사를 폭넓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파면과 별도로 자기 정무에서는 합리적인 보수 진영의 인물들까지 국정에 폭넓게 화합해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꼴통하다가 저쪽에 투항한 두 사람을 앉혀놓고, 트로이 목마들을 앉혀놓고, 너희들도 한 자리 줄 거니까 빨리 나의 대서론에 투항해서 이재명이 친북 좌파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보수적 인물이라는 보정을 해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조정 두 사람을 밥을 사준 이유는 적어도 중도층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이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저는 깊숙이 다 지도록 우리를 밥 사달라고 이렇게 떠들어댔고, 그 결과 이재명이 밥을 사줬어요. 둘 다 소원 성취했어요. 자, 조갑제는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이 되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자 교육을 해달라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 교육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갑제는 자기가 이재명 비판을 많이 한 사람으로 면전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다. 명랑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하면서 이슬재 밝은 명인데 보통 명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이다. 일월이 합쳐져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견뎠다고 이야기하고 정규재는 자기 유튜브에 밥 먹은 걸 자랑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밀어두려고 한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이념 타령이냐. 친일파 과거사도 다 덮으려고 한다. 국민 분열을 하지 않겠다 말했다고 했어요. 물론 조갑제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니 상무 정신이니 말했지만 그건 구색 가축이었고 이재명이 앞에서 딸랑거린 거지요. 정규재는요, 이재명이한테 정규재 TV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경제 현안 질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또 딸랑거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겠지요. 이재명이가 경제 질문을 받으면 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 트럭에 꼴통 목마 2개 태워버려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10시에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겠다라는 19일 광화문 연설에서 한 말을 이제 연장성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수원에서 전당대회도 해서 대선 후보로 추천되겠다. 그리고 윤통을 모셔서 연방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분이 좀 두서가 없어서 이 말 저 말을 섞어 하지만은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출마해서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집회를 이어나갈 명분을 잡을 거고 지금 전 목사가 돌아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속으로 사인기에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마지막에 자신을 배반하고요.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전환길 쪽에 가버렸고 또 석동현을 비롯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별도의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세이브 코리아하고 또 연대를 했죠. 그래서 탄핵 투쟁의 막바지에 오랜 거리 투쟁을 해온 정광훈 목사에게 탄핵 투쟁의 마지막 막바지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배신, 아마 거기에는 윤상현 의원도 좀 배신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배신한 채 새로운 세력인 세이브 코리아와 그리고 국민변호인단 쪽에 가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앙심이 엄청날 겁니다. 정 목사가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가 자신에게 죄를 부렸고 결국 보수 분열이라는 명분을 제공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목사 쪽에 왔다가 그쪽으로 몰려간 데 대해서도 지금 앙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앙심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독자 출마해서 끝까지 가서 대선판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겠다? 국민의힘이 싫다는 거지. 저는 친북 좌파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일조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어느 시점에서 반 이재명 견연합이 구성되면 그 일원으로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전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전 목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쉬울 수 있다는 게 합치는데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은 저는 일리 있다고 보고 또 보수 분열 세력에 대한 비난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아마 여태까지 수많은 도움을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에 도와줬지만 그들은 끝내 배신을 하더라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들과 별도로 자신의 지분을 챙겨가겠다. 지금 그런 정치적 입장이라고 봅니다.